안녕하세요. 정당한 티젠 닥터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편으로 실리프팅에 대한 Q&A를 뽑아봤습니다. 질문을 제가 뽑은 건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찾아서 뽑아왔더라고요. 어떻게 찾았어요, 질문? 네. 요즘에 유튜브를 워낙 많이 또 제가 보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에 더 많이 궁금증이 많거든요. 맞아요. 원장님이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러 맞고 몇 달 뒤에 실리프팅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질문이 근데 좀 아이러니해요. 필러를 하면서 실리프팅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 뭐 팔자 부분에 캐벌 리프팅 하면서 필러 같이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실하고 필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또 일부 주장에는 필러하고 실이 같이 있으면 필러 있는 부분에 실이 필러를 유지해주는 프레임 역할을 해서 필러에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도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연구를 해보면 필러가 실의 대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그러니까 필러가 있는 부분에 실이 있어도 실이 잘 녹는다는 얘기죠. 가스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동시에 하실 수는 있어요. 대신에 한 가지 고민할 거는 실하면 붓는데 많이 붓고 나면 필러 모양을 잡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시술 받으시는 분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시술자의 고민에 더 가까우니까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같이 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실리프팅 하면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장님 현실적으로는 어땠어요? 전 실리프팅 워낙 제가 통증에 좀 민감해가지고 엄청 아파요. 네, 너무 아파요, 원장님. 아니, 사실 실리프팅은 마취하거든요. 피부 마취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무서워하시는 분들, 대부분 코끝이 같이 좀 굵은 실 넣을 때는 주사 마취 좀 하고, 정말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수면 마취를 권하지는 않지만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술 시의 통증은 너무 걱정하실 게 없으실 것 같고, 두 번째, 거꾸로 걱정하시는 게 시술 후의 통증일 거예요. 시술 후에 한 이틀, 3일째까지 좀 많이 쑤시고 아프거든요. 며칠 좀 고생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때도 그냥 참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진통제를 드셔서 안 아프게 약 드시면 조절되는 정도의 통증이니까 잘 약으로 조절하시면서 버티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뻐질 수는 없겠죠? 훨씬 더 예쁜 얼굴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 다음에 실리프팅 우리가 넣잖아요. 그 실 넣은 부위에 약간 관자놀이? 구레나루 쪽에 약간 부분 탈모가 생겼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오는지. 안 오죠. 요즘 실리프팅은 헤어라인 안쪽까지 들어가진 않고 거의 경계 부위에 많이 하거든요. 관자놀이 쪽. 맞아요. 경계 부위에 하는데 어떤 그 머리 안쪽에도 실을 이용해서 실을 넣기 위해 작은 구멍을 냈다고 해서 탈모가 오진 않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실을 넣으려고 구멍을 내고 실리프팅 시술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2차적인 염증이 생겼다. 그럼 그 부분에 일시적으로 탈모가 올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럼요. 대부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탈모가 생길 걸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대 초반에도 실리프팅을 해도 되는지 많이 조금 궁금해 하거든요. 나이대마다 실리프팅 목표가 다르거든요. 20대가 실리프팅을 하는 주 목적은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갸름한 얼굴, V라인을 갖고 싶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20대 했을 때 제일 좋은 리프팅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한다면 사실 턱밑살이에요. 턱밑살 늘어지신 분들 많아요. 특히나 어떤 분들이 많냐면요, 20대 때 조금 살집이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 병원에 옵니다. 제가 10kg, 15kg 뺐는데 이게 얼굴이 처지고 아무리 빼도 이게 턱밑살은 안 없어져요, 이러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시술 많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 적으면서 한 번의 시술로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짧은 실, 모노실을 이용한 리프팅이 생각보다 꽤 결과가 좋아요. 지방 흡입 같은 거에 비해서 당연히 일상생활에 지장도 훨씬 적으니까 그런 식의 시술법, 20대에는 20대에 맞는 실리프팅이 따로 있다. 이중턱이나 V라인을 만드는데 효과가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원장님, 그럼 실리프팅 하고 나서 얼굴이 좀 축소가 될까요? 그럼 슈링크만 해도 얼굴 작아지잖아요. 물론 슈링크가 얼굴의 지방의 양을 약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실리프팅도 지방층에 넣게 되면 피하 지방의 양이 약간 대사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줄어들거든요. 그거의 효과가 얼굴이 갸름해지면서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얼굴이 크시고 살집이 좀 많은 분은 실리프팅 하면 얼굴 갸름해지실 수 있습니다. 실장님도 좀 작아지지 않았어요? 저요? 좀 많이 작아졌습니다. 거짓말 같은데?
다음 질문. 먼저 실리프팅 30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해서 10년, 뭐 15년 이렇게 꾸준하게 해도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미용 시술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는 나이가 30대 초반은 아니고 30대 중후반, 그때가 딱 시작이에요. 여자분들이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가 갑자기 못생겨지고 얼굴이 늘어진 것 같아가 딱 그 나이 때인 거죠. 그 나이 때 분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입가가 처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가가 처졌다고 해서 처음에 보통 간단한 리프팅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턱선 리프팅 뭐 한 두 줄, 세 줄 이렇게 간단하게 넣고 한번 해볼까요?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실리프팅이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1, 2년 지나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죠. 그 사이에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었으니 당연히 다시 나빠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걸 다시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실리프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리프팅을 한 번 해서 좋아지고 나면 거꾸로 맞아요. 한 번 더 하면 더 좋아지는데, 아 이거 한 번 하면 한 2년 버티는데 이번에 한 번 더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오시는 분들 많죠. 안전한,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니까 크게 겁내지 않고 꾸준히 시술해도 괜찮습니다. 실리프팅 하고 이제 땡김이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성형외과 하면 이렇게 땡김이 주잖아요. 맞아요. 그걸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고, 또 냉찜질, 얼음찜질 같은 거 해도 되는지. 에이, 땡기미는 할 필요 없어요. 땡기미는 아시다시피 턱 수술한 다음에 부종 빼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땡기미 자체가 좀 아프기도 하고 모양도 안 좋죠. 근데 실리프팅 하면 그 정도로 많이 붓지 않아요. 땡기미 할 정도로 많이 붓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얼음찜질은 도움돼요. 하고 나서 차가운 얼음찜질 하루 이틀 해주시면 붓기 확실히 더 빨리 빠지니까요. 땡기미는 비추고 얼음팩은 강추입니다. 네,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실장 오늘 어땠어요? 네, 완전 처음 1화보다는 아무래도 두 번째 촬영하니까 조금 아무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실장, 근데 우리 다음 편 뭐 하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